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충남 지역에 화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차량 화재와 에어컨 관련 화재도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했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중순쯤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학술 용역에 착수합니다. 세종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 의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충남 지역에 화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차량 화재와 에어컨 관련 화재도 늘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엔진룸 부품에서 시작된 불로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탔습니다. 집안이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이 집으로 번지면서 부엌과 천장이 소실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가 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부터 2달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에어컨 관련 화재는 모두 49건,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의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실외기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잠시 전원을 꺼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학술 용역이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중순경 학술 용역 착구수 보고회를 열고 전체적인 용역 일정과 기존 설계안의 재검토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새롭게 조성되는 삼거리공원에 대한 테마를 정하고 공간별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설문조사로 공원 재개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70억 원을 투입해 의회와 협의한 지하주차장과 바닥 분수 등 자연마당을 조성하게 되며 천안 흥타령 충축대를 마친 오는 10월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 장학재단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2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초중학생 120명을 비롯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130명 등 모두 380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과 부모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은 다음 달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상으로 선발되면 초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대학생에게는 18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8월 10일까지 제27회 아산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아산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성실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고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유공자를 발굴하는 상입니다. 추천 대상은 추천 당시 아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후보자 추천 시에는 아산시 기관 단체장 또는 시청 실국장과 읍면동장,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선발 부문은 효행 예양을 비롯해 교육복지, 문화체육, 경제환경, 그리고 특별봉사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아산시청 자치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문화재단과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9월부터 청년예술인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두 재단은 오는 9월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천안 흥타령 춤축제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등의 일정에 맞춰 청년예술인 정책 간담회와 청년예술인 교류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아산시 청년위원회와 천안시 청년 네트워크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아산 천안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법안 처리 요구에 고삐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여야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 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고 운영위원장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교착 상태에 놓였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계류 중인 운영위 소위를 넘어서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일부에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집권 여당 대표까지 나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데다 운영위원장마저 선출된 만큼 야당에서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 가기 전에 빨리 이게 7월 임시국회나 8월에서 통과시켜줘야 예산이 집행되고 할 텐데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세종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청권, 나아가 전국적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운동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선 삭발이나 농성, 단식 등의 강력한 방법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도 비대위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44개 우리 각종 단체들이 모두 다 망라돼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좀 힘을 제대로 모으기만 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어쨌든 국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 의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결혼 축하 명목으로 이 의장에게 200만 원과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이 의장은 축의금을 받은 지 몇 개월 후 최 교육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검토 중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신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가람동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통해 해결하고 최초 원안인 월산공단에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전원이 사퇴하자 이춘희 시장은 직권으로 지역 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정효영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 4명은 삭발식을 통해 분명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폭염 속에 주민 1명이 쓰러져 119 응급구조대가 긴급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자치회가 올해 첫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 계획 사업 최우선 과제로 걷고 싶은 조치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마을 계획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 제한 사업 우선순위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조치원읍은 이렇게 선정된 마을 계획 사업과 주민 제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물 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저영양 개발 사전 협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도시 안에 있는 각각의 개별 건설 사업들에 저영양 개발 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 과정부터 검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협의 대상은 5-123 생활권과 6-123 생활권, 그리고 S-1 생활권에 추진되는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입니다. 행복청은 저영양 개발 기법이 적용될 경우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지고 도시의 열섬 현상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주 천안시 농업사랑 회장을 만나봤는데요. 김광주 회장은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김광주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우리 천안시 농업사랑 모임 회장에 취임하셨어요.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천안시 농업인 단체장들과 합심하여 천안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천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어떤 단체인지 단체 소개 좀 한번 먼저 해주시죠. 우리 천안 농업사랑 모임은 매년 시상하는 천안 농업인의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수상자 단체로서 지역 특화 작목의 명품화 및 예. 천안시 농업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 천안 지역에서 농업 발전에서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그런 분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지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천안 농업사랑 모임은 식량작물, 과수, 과체류, 예. 축산, 산림, 가공, 그리고 여성 농업인 등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회원은 95명이고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께서는 지난번에 취임사에서 과학영농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본회는 목적이 협력, 봉사, 창조 이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및 예. 농업인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8대 회장이시잖아요. 선대 회장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8대 회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화합과 단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단체가 회원만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자주 만나서 회의하고 예. 토론하고 해야지만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농, 귀촌, 초보 농사꾼들을 위해서 교육의 실무자로서 그동안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익혀온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서 후배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선발하여 투입하고 싶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험이 많고 선도적인 분들이 적극 나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분들이 또 열심히 해 주셔야
회장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원분들께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천안 농업사랑 수상자이신 우리 회원분들 수상이 큰 영광이지만은 정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천안 농업과 후배들을 위해서 예.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앞장서서 역량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농업은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또 회장님께서 구상하신 일들, 새로운 농업인들에 대한 지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잘 이루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여성폭력 선수 영입과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 등 계속된 논란에 구단 임원진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윤종 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여성폭력 선수 영입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충남 아산FC. 여기에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과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까지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은 구단 임원진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오 구단주는 구단의 독립적인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계속된 논란과 갈등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생구단 경영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임원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윤종 충남 아산FC 대표이사는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성폭력 선수 영입의 경우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건 역시 개인적인 문제로 구단주가 이해를 했고 무보수로 일한 만큼 구단 경영상에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건 역시 시에서조차 문서로 성희롱 발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고 정당하게 채용됐다며 구단 임원진 사임 요구는 정치적 유불리와 야합에 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남 아산FC 사태가 구단주와 대표이사 간 공방으로 번지면서 구단 운영을 두고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선착순에 의한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여민전 충전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했는데요. 이 역시도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결국 2달 만에 또다시 충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방식이 추첨 방식에서 자동과 수동 충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한 지 2달 만입니다.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개인 월 구매 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춥니다. 또 매달 200억으로 제한됐던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발행 물량 약 1,6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이번에 한번 해본 결과 대다수 시민이 69.5% 정도가 좀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보다 많은 시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개인 월 구매 한도를 50에서 30으로 줄여서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일 경우 여민전 구매가 가능한 시민은 기존 4만 5천 명에서 9만 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는 최근 정부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여민전 발행액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로부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이번에 이제 추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비 확보가 원활할 경우 올해 총 여민전 발행 물량은 3,1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초 목표로 했던 1,5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8월분 여민전 충전 개시 시간을 자동 충전의 경우 1일 새벽 1시부터로 하고 수동 충전은 오전 9시부터로 적용해 접속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는 백화점 부지에 도시농업 테마 정원이 조성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6개 도시농업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곳에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구성은 모두 6가지 테마로 나눠지며 메밀밭과 오방색 구절판, 덩쿨 터널 등이 조성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휴식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컴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사가 보유한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드론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세종시에 적용해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구축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또 세종시는 한컴그룹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등에서 실증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지역 385곳에 대한 무더위 쉼터 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무더위 쉼터 면적과 수용 인원, 운영 시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쉼터 위치를 지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변 교통수단과 공연자전거 정보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포털 세종N은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과 네이버 클라우드가 스마트 병원 시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세종병원 심장내과 병동에 무선 심전도 패치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교육원과 세종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안문인협회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지역 글판을 갖고 온 문인들과 동인회 문학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2021 천안 문학 아카이브를 펴냈습니다. 아산시 온양 이동이 저소득 세대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50여 가구에게 삼계탕과 반찬을 담은 행복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LCD 필름 타발 공정 제품 적재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0-93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양건기에서 트레일러 기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TTCM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30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